뒤에 막 물건 지저분한 게 다 보이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그 품목들이라 지금 이제 거래처에 지금 겨울이 비수기거든요. 그 비수기라 신제품 나온 거 지금 10개씩 앵기느라고 이제 거래처를 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참 깝깝하고 세상 천지에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양아치 같은 것들이 진짜 나라를 장악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진짜 개떡 같은 거로 만들고 있는지 참 화가 나고, 그래서 오늘 한 30분 25분 30분 거리 거래처 운전하고 가는 길에 제가 저의 마음을 얘기하고자 이제 그 화면을 켰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는 사실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어떤 위인들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사실 그 대선 전에 많이 이렇게 밭갈이를 많이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뭐 카페를 가든 식당을 가든 앉아서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일단은 김건희라는 인간 자체가 너무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저것이 영부인이 되면 이 대한민국을 저것이 통치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더러운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원래 그 젊어서부터 사기로다가 다져온 그 사상이, 기집애가 머리는 똑똑하잖아요. 머리는 똑똑한데 다 나쁜 쪽으로만 그 머리를 굴렸기 때문에 기집애가 완전히 사기꾼으로 단련된 그런 그 머리잖아요. 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김건희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김건희가 대통령 되면 엄마하고 김건희 일당들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정말 밭갈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러면 이재명은 좋으냐 이런 걸 물어봐요.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 낫죠. 그죠? 윤석열은 김건희가 그랬잖아요. 윤석열은 바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 남자고 그걸 입으로 시인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재명은 정말 그 성남시장 이전에 인권 변호사 하면서부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머리를 쓰고 단련이 된 사람이거든요. 어린 나이에 자기가 검사 판사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지만 성남시 자체가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년도 많고 성남시가 너무 가장 가난한 경기도 중에 그런 그 도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노동자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어린 나이에 그 마음을 먹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권 변호사 하면서 성남시에 국립의료원이 없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성남 시민들과 마음에 맞는 시민들과 이렇게 같이 손잡고 국립의료원 그것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성남시는 전부 한국당이죠. 한국당은 왜 안 되냐? 그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는 거 원치도 않고 다만 그냥 편하게 살면 돼요. 응?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종자들이 그 종자들이에요. 응? 그래 변화도 싫고. 그런데 이재명은 변화를 위해서 그냥 막 운동을 하고 다니는 게 아주 눈코를 셨던 거죠. 아주 볼상사납던 거죠. 걸리적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권 변호사 할 때부터 이재명을 죽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도 처음에는 막 그 뭐 해경궁 뭐 김씨 막 이런 것들 막 나올 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이랬죠. 그런데 우연히 제가 이재명의 연설을 딱 들으면서 이 연설 이게 뭐지? 이거 너무나 내 생각과 너무 똑같은 연설인데?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한 정보를 일부러 안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이재명 뉴스를 한번 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몇 번 듣다 보니까 이재명은 완전히 이게 대한민국 정치하는 것들의 부자들의 올가미가 돼버렸구나.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완전히 올가미에 탁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래도 거기에서 그 속에서 벌써 인권 변호사 할 때부터 한국당이 뒤지기 시작하고 성남시장도 그 성남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다가 성남시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성남시장 할 때도 한국당이 막 그냥 두드려 패고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은 완전히 한마디로 그냥 잡초죠, 잡초. 그냥 오뚜기지. 두드려 패고 나면은 쓰러질 것 같지만 또 일어나고, 두드려 패고 나면 쓰러질 것 같지만 또 일어나고,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이재명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윤석열은 부자예요. 아버지는 교수고 옛날에 막 아버지가 일제 앞잡이였잖아요. 일본 앞잡이. 그러면서 누리면서 살아온 인간이 우리같이 가난하게 사는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아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윤석열은 아닌 거죠. 그리고 김건희가 엄마도 사기꾼이고 김건희도 사기꾼이라는 걸 대충 알고도 찍은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당 국회의원들 윤석열이 솔직히 문재인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중앙지검장 시켜주고 초고사업부로다 그냥 검찰총장 시켜주고 그러는데 문재인 배신하고 등에다가 칼 꼽았잖아요. 아주 나쁜 놈이죠. 나를 성공시켜줬으면 칼 꽂으면 안 되는 거죠. 감사히 할 줄 알고 고마울 줄 아는 게 인간인데 그거는 인두껍이 쓴 진짜 늑대인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윤석열과 김건희 엄마 이것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는다는 거 예감을 하고 우리는 정말 밭갈이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재명이 안 되고 윤석열이 됐어요. 거기에는 전광훈이 공이 컸고 신천지 공이 컸죠. 응? 걔네들한테 가서 김건희가 알랑알랑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김건희 나이트클럽에서 놀아먹었던 그 습관을 바이든한테 팔짱 끼고 써먹지 않았어요. 우리 일반인들도 남의 남편 팔짱 못 껴요. 그런데 영부인이라는 것이 국가의 품위를 지켜야 되는 영부인이라는 것이 질 바이든 남편 바이든 팔짱을 탁 끼고 아주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완전히 산티 산티 외교 바이든이 다 알잖아요. 바이든 알고 있어요. 김건희가 어떤 년이고 김건희 엄마가 어떤 년이고 걔네들 다 FBI 정보통이고 그런데 윤석열이 어떤 놈이고 다 알죠. 윤석열 비리로다가 성장한 놈인데 그놈이 그러니 대한민국을 얼마나 얕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윤석열이 지금 있는 한은 대한민국은 이제 계속 후진국으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응?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가 그렇게 성장 국민 안중에도 없잖아요. 지금 세월호 세월호 가족들도 세월호 가족 말고 우리 지금 이태원 참사 거기 유족들
너무 괴로워서 부부가 동반자살도 막 시도하고 이랬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축구 선수들을 만나면서 그런 그 슬픔을 안고 있는 유가족은 만나지 않는 대통령? 그 머릿속에 똥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가지고 자기네들을 진짜 신천지를 만들까, 그 국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 지금 인사도 이제 막 김앤장 쪽이 다 그 검사 출신들이 김앤장에 가 있잖아요. 근데 김앤장에서 차출해서 다 지금 그쪽 인사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아주 화가 나서 죽겠어요 지금. 응? 알고도 찍은 것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 얼마 전에 저 서울의 소리가 저기 수원인가 어디에서 집회하는데 윤석열 찍은 그 한 노인이 와서는 내가 윤석열을 찍었는데 너무너무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10만 원을 놓고 간답니다. 응? 반성들 해야 돼요. 지금 한국당 봐봐요. 그 국힘당, 국민 짐당이죠. 완전히 국민의 암덩어리니까. 국민짐당이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 김진태고 뭐고 얼마나 윤석열 비리 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옆에 가서 딸랑딸랑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 이속 때문에 그 지랄들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비겁하게. 지금 윤석열 봐봐요. 문재인 자기 성공시켜주는 문재인 배신하고 또 저 당선되는데 공세운 이준석이 말이야 또 그 비리 캐가지고 공격하고 지금 민주당 완전히 과거 그 통진당 해산시키듯이 지금 그거 계획하고서는 민주당 까는데 지금 이재명 어떻게 쓰든지 내리려고 옛날에 10년 전부터 대장동 사건 들먹거리 10년 전부터 대장동 사건 들먹거리는데 뭐가 있어야 집어넣죠. 뭐가 있었으면은 집어넣고도 남은 인간들이죠. 완전히 그 가족을 그냥 아주 몰살시키는 것들인데. 응? 이준석이 이제 그렇게 했죠. 지금 민주당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문재인 제거하고 이재명 제거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 이제 지 앞에 가면은 작아지는 것들은 놔두고 지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의원들 다 제거하려고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에서 막히고 있잖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지금 한국당의 의원들도 저 지지하지 않는 것들은 지금 다 재고 준비 중 아닙니까? 우리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미련한 국민들 제발 깨어나세요. 깨어나시고 앞으로 또 대통령을 뽑을 때는 언론은 자기 돈 주는 것들한테 씁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세계에서 가장 그 신뢰도가 빵점이라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공격하는 것들은 왜 그걸 공격하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아도 보고 또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좀 들어도 보고. 아니 어떤 인간은 자기는 정치에 관심도 없다면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정치에 관심 없으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정치에 관심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또 윤석열을 옹호해요. 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그 윤석열에 대해서만 잘 아니? 윤석열에 대해서 잘 알면 윤석열이가 옛날부터 비리 덩어리라는 거 너 알고 있겠네.
지금 한국당들도 옛날에 그 김지태고 뭐 이런 것들, 윤상현이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윤석열 공격했잖아요. 검찰총장 때 옆에 막 비리 있다고 그런 것들이 딸랑딸랑 되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지네들 흉본 것들은 다 처단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들이거든요. 처단됩니다. 처단돼요. 그러니까 내가 또 화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기, 밑바닥 경기는 안 좋아요. 안 좋고, 물론 수출도 지금 대한민국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하나는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 선진국에서 문재인하고 친구하려고 러브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품을 쓰고 싶죠. 근데 지금 뭐 양아치 정권이라는 거 뻔히 하는데 대한민국 제품 쓰고 싶겠어요? 안 쓰고 싶지? 의반인데? 그 내년 경기가 아주 엉망이래요. 저 지금 막 그거 대비하고 있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지금 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대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 막 시작했잖아요. 이 윤석열 머저리 정권이.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머저리로 보는데 세계 선진국 정상들은 막 더 많은 정보를 우리보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 사람 후보가 저 사람 어떤 인간인지 캐봐. 그래갖고 다 있잖아요. 그 라인들이. 저도 이제 마음이 심각하고 지출 줄이고 이러면서 지금 대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신제품을 뺀 게 있어서 이제 거래처에 아주 박리담회로 지금 이제 제품을 하나 빼서 박리담회로 이제 거래처 오늘은 거래처 이제 2군데 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저가들 많이 팔아보라고. 저는 또 제품을 빼면 저가지만 제품이 좋아요. 그래서 뭐 하면은 하자 없이 30년을 제가 일을 하면서 무조건 하자가 없고 저가라 해도 싼 티 안 나야 되고, 그게 내 저기라 신제품 빼서 지금 거래처를 가고 있는데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죠. 그 사람은 행정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지금 경기가 나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경륜이 있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체는 그 가난한 성남시를 흑자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 빗덩어리 성남시를 맡았잖아요. 응? 이 사람이 빗터머지에 있는 성남시를 맡아가지고 흑자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는 지금 그 사람이 경기도지사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어려울수록에 어려울수록에 그런 전문가를 대통령 만들었다면 우리의 그 고민은 좀 한층 가벼워지는 거 아닙니까? 참, 근데 우리가 막 진짜 국민이 근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는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국민 의식은 후진국이에요. 후진국이고 중국 같아. 중국. 그리고 정치도 중국 같고 아직까지. 다음에 우리가 리더를 뽑을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또 정치에 좀 머리가 좀 깨어 있어서 정치에 좀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좀 물어도 보고, 이 도장
뭐 대통령 찍는 거 그냥 찍으면 되지 뭐. 그렇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 리더가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그 대한민국 책임진 자가 국민을 책임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주변에서 그래요. 뭐 갑자기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생겼냐. 저는 김건희하고 윤석열 때문에 그 정치에 관심이 생겼어요. 저것들 진짜 되면 안 되네. 그리고 알다 보니까 이 나라가 건강해져야 내 새끼들이 앞으로 좀 나 같은 세상에서 안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봐봐요. 리더를 잘 뽑으면 우리 그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 교육 정책도 잘할 것이고, 교육 정책을 잘하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한길 편안하고, 또 내 자식들이 손자 손녀를 키우고 있는 내 자식들이 편한 세상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기 의료도 일부는 의료보험 혜택 못 받게 정책을 바꾸겠다고 지금 이런 말이 들려요. 그 민주당이 지금 반대하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해도 대통령이 국민한테 지금 국민한테 눈속임 많이 했거든요. 대장동 사건 가지고 재미 봤잖아요. 대선 때 뭐 이재명 나쁜 놈 해가지고 국민들은 이재명 나쁜 놈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효과를 봤어요. 그 또 계속 대장동 때리다가 막 파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김남배가 그러잖아요. 그 이재명하고 관련이 없다고. 유동규까지 그 유동규가 이재명 알면 큰일 나니까 모르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남욱이가 그랬다며요. 수년을 내가 이재명 안 찔러 봤겠냐고, 로비 안 해봤겠냐고. 걔 말이 뭐지? 안 찔러 봤겠냐고 말이야. 그런데 씨알도 안 막힌다고. 그런 게 자꾸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 치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요, 지금 전문가들이. 근데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막히겠어요. 지금 계속 저 김남욱이가 이재명 유리한 말만 계속 나오잖아요. 저 유동규하고 남욱이가 거짓말이라고. 거기 나도 이재명 안 좋아하지만은 이재명 공산당 같은 놈이라고, 우리가 공산당 같은 놈이라고 말하고 그랬지만은 진짜 이거는 솔직히 이재명이 결부가 되어 있지 않다. 지금 뭐 진퇴양난이라고 검찰이 진퇴양난이 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 국민들이 깨어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라고 할 수 없죠. 김건희 정권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려서 똑똑한 사람이 이제는 대통령 돼서 지금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거래처도 다 와가고 화가 나는 그 화풀이를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라도 편합니다. 좀 편해졌어요. 아침에 뉴스 보면서 좀 화가 났죠. 그리고 아닌 걸 보도하는 참 언론들, 이 언론 환경도 빨리 바꿔야 되면서 정부 눈치 안 보고 자생하면서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저보다 더 정치에 고관 요청도 많고 똑똑하신 분들 많고 하지만 어설프게나마 제가 알고 있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아주 좋은 하루 보내세요.